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 채택도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오늘 오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을 듣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늦게 이럴 수가 있나?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 정도면 국빈 방문인데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합의문가 끝난 다음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그 양국 간의 의견을 조율한 내용이 발표문은 나온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각자 발표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하거나 합의문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과 정상회담 했을 경우에 합의문 발표 안 되고 기자회견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 중국은 이거를 보다 좀 확실히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저희는 여전히 북핵 문제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재와 압박을 한편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도 예.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하고는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저께 CCTV하고의 인터뷰에서 역지사지하는 걸로 좀 중국이 우리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역시 또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북핵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 북미 간의 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돼서 정말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와 흐름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 북한이 이제 북핵을 폐기하겠다라는 선언 예. 내지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이제 합의문에 고정화시키기보다는 좀 예. 유동적이고 진행형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그래도 공동성명이 불발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안 될 거라고 좀 예상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나가지고 정말로 양국 간의 현안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를 차단하고 예. 한국은 예컨대 사드를 철수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를 모니터해서 사드의 범위가 그야말로 신의지 이상은 못 가게 하도록 예. 이렇게 점검을 토록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했겠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그런 예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국제관계는 어떤 이 국가 원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적어요. 많은 분들이 국가 원수가 어떤 그 국제관계에서 어떤 방향을 획기적으로 틀은 사례로 핑퐁 얘기를 드는데 예. 그 당시에도 이미 중국은 소련과의 그 갈등 때문에 어떤 다른 파트너를 원하던 차였어요. 그걸 닉슨이 간파를 한 거죠. 예. 지금 한국과 중국 관계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두 개 있어요. 그건 하나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어떤 혈맹 관계. 예. 그들의 조약서에는 그들 반대에서 어떤 그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자동 개입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중조 어떤 군사 협정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과 미국의 어떤 동북아 패권을 위한 경쟁은 이거는 사실은 국제 관계를 조금만 보는 사람은 망고불변의 제1변수입니다. 현재 동북아 관계에서. 예. 그거는 중국 북한, 한반도, 일본 이런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미국의 좀 전문가하는 사람들은 동북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의 패권이에요. 예. 중국은 항상 미국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뒀을 때 과연 중국이 원유를 끊거나 아니면은 중국이 우리의 사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했는데 예. 저는 그 기대는 원래 난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여기 제가 첨가할 것은 이거에 대해서 특히 보수층에서 그럴 거면 뭐로 갔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동의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네. 1회생, 2회숙, 3회 노북우. 예. 예. 사실은 이게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의 상호의 곤란한 처지를 이해하는 수준
이거면 족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뭐 아킬레스건은 아니지만 아주 좀 안 좋은 영향이 바로 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국은 사드를 거론하고 삼불 약속을 이행을 하라, 약속을 하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로서는 이제 사드 봉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다음번도 하고 그럼 이건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중국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우린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가 보십니까? 어떤 의미? 그러니까 무슨 사드 보복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네, 네. 그런 내용은 전혀 말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사과를 하고 말고 이런 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서 뭐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북핵 문제로부터 비롯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치하고 하면서 생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어쨌든 경제 문제랑 정치 문제랑 결부시켜가지고 예. 이제 저희가 공경한 상황이 된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드가 그러니까 중국을 사정권 안에 넣었기 때문에 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희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외교적으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곤경한 처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사과를 해라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문제는 좀 너무 이제 그 우리만 놓고 시각만, 보면 그렇게 예. 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사자회담, 육자회담 얘기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북한에 다녀오고 또 EU에서도 북한을 다녀오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야 되고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시켜서 저희는 저희 14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이니만큼 그런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로운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한 나라 중국과의 관계만은 또 놓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미국만 볼 수는 없는 거. 또 일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 삼불 정책이라는 건 이미 지난 10월 달에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처음과 끝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나 한국과 중국 간의 동맹을 그러니까 전략적 협력 관계가 예. 강조되는 것이나 이런 다양한 주제를 놓고 두 정상의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임시 정부에서 했던 충칭을 방문하는 것도 예.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한국과 중국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시진핑 주석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사드 문제에만 너무 이렇게 천착해서 한중 정상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지율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당의 지지율이 서울 그리고 대구, 경북 두 곳 모두에서 바른정당에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시는 분은 흥미롭겠지만 이 당사자들은 참 괴롭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상당히 요즘에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요. 예. 특히 이제 이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아예 응답을 안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게 하나고 예.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서울은 되게 이제 스윙 보터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존재의 의미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두 가지 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엔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 또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네. 뭐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안방 예. 또는 텃밭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곳에서 지금 바른정당보다도 못한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일당이고 116석을 갖고 있는 소위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 첫 번째는 집안 싸움에 사실은 너무 좀 골몰하고 있다 보니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사실은 비판도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이제 예산안 처리하는 날 소위 원내대표 출마자들이 맨 앞장에 선봉대가 돼가지고 그 정세균 의장의 그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사실은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권이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을 바라지 서로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런 자유한국당의 집안 싸움, 막말 그리고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격돌 또는 뭐 친홍이니 비농이니 하면 비홍, 반홍 이러면서 이제 자당 내 그런 내홍이 연을 끊이지 않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의회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화법이 되고 나서는 시간 안에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정신인데 그런 면들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이제 바른정당은 사실은 좀 비교적 조용하죠. 그 차분하게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물론 뭐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가 그닥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또 주목이 되는데 짧게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좀 아까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그래도 우리 당 얘기니까 김현 의원 얘기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집권을 못했죠. 그러죠? 그러니까 길게는 2년 전, 짧게는 1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어땠나. 사사건건 발목 잡고 사사건건 자기네 집안 싸움했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인정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시니까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안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조금 두고 보세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제 얘기가 맞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저희는 잘하겠습니다. 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 얘기하시니까 모든 게 다 집안 싸움이 있어요. 있게 돼 있어요. 그 과제가 있으니까 집안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 4명 뽑으면 싸울 필요 있어요? 1명 뽑으니까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4대 3대 2대 1 정도. 4는 김성태, 3은 한성교, 2는 누구죠? 홍문종. 홍문종. 1은 아직도 마음 못 정한 분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결정 난다면 그러니까 마음 못 정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대여 투쟁력은 김성태가 있다. 내지는 그래도 단합하려면은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김성태 후보한테 뽑아서 김성태 후보가 초반에 과반을 얻으면 끝나는데 만약에 그게 못 되면 후반에 소위 말하면 친홍의 반대인 분들 그걸 다 친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나 저는 그래도 아마 제가 예측한 데는 제가 좀 위험한데 그래도 아마 저는 그 김성태 후보가 될 확률이 크다. 왜? 이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이 표를 할 때 국회의원들은 참 마음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유권자하고 달라요. 일반 유권자는 눈만 봐도 저 사람 누구 찍겠다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불행이 중에 산불행이라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지만 나중에 표가 달라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딱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행인 짓을 해도 전체적인 표는 일반적인 그 여론을 쫓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